네, 안녕하세요. 저는 메이커즈에서 바이오를 강의하고 있는 케이틀리 이호은입니다. 2021년 봄방학 수업을 소개해드리려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자, 2021년 새로운 AP 바이오 시험으로 드디어 선보여지게 되었습니다. 작년에 원래 새로운 시험이 나오려고 했는데 코로나 특수 상황 때문에 FRQ 두 문제로 대체되면서 올해 처음으로 새로 바뀐 AP 바이오 형식으로 학생들이 시험을 치르게 되었는데요. 자, 일단은 문제 숫자가 줄어들었다라는 거, 90분 동안 MCQ 60문제, 90분 동안 FRQ 6문제, 원래 8문제였는데 long FRQ 2개, short FRQ 4개 이렇게 6문제로 줄어들었습니다. MCQ 숫자도 줄어들었고요. 자, 범위도 좀 줄어들었어요. 자, 그거는 뭘 의미하냐. 범위 줄여주고 문제수 줄여줄게 대신에 문제 하나하나의 심화도가 더 깊어졌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게 AP바이오가 시험이니까 또 우리가 점수가 중요하잖아요. 자, 그래서 점수를 어떻게 채점을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 그거부터 볼게요. 자, 일단 MCQ 60문제는 60점 만점으로 하고요. 자, FRQ는 1, 2번 long FRQ는 9점 만점입니다. 그리고 3번서부터 6번 short FRQ는 4점 만점이에요. 그래서 총 34점 만점인데 가중치를 줍니다. 1.764를 곱해서 60점 만점으로 바꿔요. 자, 그래서 MCQ 60문제, FRQ 60문제 해서 120점 만점 중에서 몇 점을 받았는지로 계산을 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특이할 만한 점은 FRQ에 가중치를 준다는 거예요. MCQ 한 문제 틀리는 것보다 FRQ 한 문제 틀렸을 때 더 치명적으로 점수가 내려갑니다. 자, FRQ를 좀 더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긴 해야겠네요. 자, 94에서 120점 만점까지. 다시 말해서 78.3%를 맞춘 친구들, 그 이상 맞춘 친구들을 한테 5점을 줍니다. 자, 76에서 93점, 다시 말해서 63.3%를 맞춘 친구, 그 이상 받은 친구들에게 4점을 줍니다. 54에서 75, 45% 이상 받은 친구들에게 3점을 줍니다. 자, AP바이오가 5점받기 가장 힘든 과목이라고 그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죠? 전 세계 응시자 중에서 70.1%의 학생들이 5점을 받았습니다. 자, 2020년도 FRQ만 나왔을 때는 조금 올라가긴 했지만 그렇게 의미 있는 데이터는 아닌 것 같고요. 2020년 시험은. 자, 올해는 어떻게 될지 궁금하네요. 아니, 바이오가 생물이 외우면 되는 과목 아니야? 자, 어머니들이 보통 이렇게 얘기하세요. 아니, 왜 이렇게 생물을, 바이오를 힘들어하는지 모르겠어요. 자, 왜 그러냐면 AP바이오는 절대 외워서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물론 외워서 외워서 풀 수 있는 개념 문제들이 당연히 나오긴 나옵니다. 그런데 두둥 이거 보세요. 자, MCQ를 제가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와우, 이게 문제예요. 자, 이런 데이터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지문이고요. 이게 다 문제입니다. 선생님, 우리 애들이 교과서에서 이런 그림을 본 적이 있나요? 본 적이 없어요. 물론 호르몬에 대해서 배웠어요. 리셉터에 대해서 배웠어요. 이런 원리에 대해서는 배웠지만 구체적으로 뭐 오스테오블라스트, ESP 프로틴, 오스테오칼신 이런 단어들은 배워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이거 대학교 3학년 전공할 때 3학년 전공 과목으로 뭐 병리생리학, 그다음에 뭐 해부생리학 그럴 때 배웠던 단어들이거든요. 그러니까 AP바이오는 다시 말해서 뭘 묻는 문제냐? 내가 배웠던 개념을 바탕으로 새로운 시츄에이션이 주어졌을 때 그 시츄에이션을 해석하고 짧은 시간 안에 그거를 읽어서 분석하고 적용해서 문제를 풀 수 있는가? 그거를 묻는 시험이에요. FRQ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새로운 시츄에이션이 주어져요. 그리고 실험 데이터가 하나 나옵니다. 그리고 이 실험과 다른 또 다른 실험 데이터가 나와요. 자, 같은 상황에 대해서 지금 실험이 2개가 동시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A, B, C, D 이거는 FRQ 문제인데요. 자, A, B, C, D 4문제가 아니고요. 한 문제당 또 문제가 3, 4개씩 섞여 있어요. 총 다 합치면 10문제 정도 됩니다. 자, 그리고 한 문제에서도 묻는 게 요거에 대해서 물었다가 그 다음에 요 실험에 대해서 물었다가 바로 또 이 실험에 대해서 묻고 그래서 왔다 갔다 합니다. 자, 그래서 친구들이 요 문제를 풀 때 막 이거 막 왔다 갔다 앞뒤로 왔다 갔다 하니까 막 헷갈리고 막 정신이 나간다고 막 나중에는 그래요. 자, 보셨죠? 자, AP바이오는 우리 학생 한 명 한 명을 사이언티스트로 여기고 네가 사이언티스트처럼 사고할 수 있는가를 묻는 시험입니다. 자, 짧은 시간 안에 완벽한 개념을 바탕으로
자, 새로이 주어지는 상황, 실험 데이터를 계산, 분석해서 해석해서 결론을 내리고 새로운, 자, 이 실험에 머물지 않고요. 이 실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가설을 만들어서 새로운 과학적 질문을 던지고 그래서 또 새로운 실험을 설계할 수 있는가? 를 묻는 문제가 AP바이오 시험인 것 같아요. 자, 그러면 2달밖에 안 남았는데 아니 개념만 묻는 시험이면 지금 뭐 학원에서 뭐 학교에서 개념은 다 배웠으니까 어느 정도 배웠으니까 되겠는데 그럼 나머지 이거는 어떻게 대비를 할 것인가? 자, 2달을 앞둔 저의 AP바이오 5점 전략은 이렇습니다. 1418제. 아, 이게 뭐냐면요. 제가 준비한 문제의 숫자예요. 와우, 네. MCQ 988, FRQ 480문제를 제가 준비해 놓았습니다. 자, 일단은, 저희가 시험 2달 전 AP바이오 총 12회로 수업을 준비를 했거든요. 그 12회 동안 당연히 실전 모의고사 매 시간 풉니다. 그런데 자, 개념을 제가 지금 12회 동안에 1부터 100까지 꼼꼼히 다 해줄 수는 없어요. 자, 그거는 이미 학교에서 배웠고 혹은 뭐 학원에서 개념반을 듣고 있고 자, 이미 좀 되어 있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렇다고 개념을 전혀 안 하고 바로 문제로 들어가냐? 그거는 아니고요. 자, 1회서부터 7회까지 단원별로 문제를 풀 겁니다. 자, 문제를 풀면서 저의 개념 교재. 자, 제가 버전 2를 만들고 있어요. 겨울방학 때 만들었던 버전 1을 좀 더 업그레이드해서 버전 2를 만들고 있습니다. 각 단원에 대한 이야기들과 거기에 대한 연습 문제들 그리고 요약 정리까지 해서 자, 좀 더 업그레이드된 그 개념 교재를 완성시키고 있고 봄방학 때 수강하는 친구들에게 다 배포해 줄 예정이에요. 자, 그래서 이 문제를 풀면서 자기가 부족한 개념 그리고 배우지 못했던 개념들을 메꿔 나가는 겁니다. 자, 1에서 7회 3월 봄방학 동안에 단원별 문제풀이를 다 끝낼 거예요. 그리고 8에서 12회 5회 동안은 유형별로 저희가 문제를 풀 겁니다. 유형별 문제풀이는 과연 무엇인가? 자, 이렇게는 다들 봤을 거예요. Unit 1 to Unit 8. 자, 이거는 뭐 학교에서든 어디 학원에서든 항상 요 유니트 여기까지 뭐 끝내야 된다. 이거 다 끝내야 된다. 이거 다 끝나면 개념 끝난다. 뭐 이런 얘기는 참 많이 들었죠. 그렇지만 유형별로 본 적은 별로 없을 겁니다. 자, 유형은 자, 컨셉 6가지 유형으로 AP 문제들을 분석할 수 있는데요. 자, 첫 번째 컨셉 explanation 뭐냐면 개념을 단순하게 묻는 문제예요. 그런 문제도 25에서 33% 나온답니다. 자, visual representative는 개념을 그림으로 나타낸 겁니다. 자, 그 그림을 보고 아, 이게 뭘 의미하는 건지를 알아내는 문제가 16에서 24%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개념을 열심히 공부해서 범위가 좀 넓으니까 개념 열심히 공부하는 것도 시간이 좀 오래 걸리긴 하죠. 개념을 열심히 공부해서 50%의 문제를 우리가 맞출 수 있어요. 그런데 자, 새로운 과학적인 질문을 던지고 가설, hypothesis를 세우고 그거를 어떻게 프루프할 건지 실험적인 설계, designed experiment 하는 문제가 8에서 14%가 나오고요. 자, representing and describing the data. 그 실험 결과를 represent, 뭐 table이나 graph로 represent하고 describe, 설명을 하는 것이 8에서 14%가 나오고요. 자, 그 실험 데이터를 statistically test, 뭐 chi-square test, 뭐 등등등 테스트를 하고 그 statistics 통계의 의미를 해석하고 그 다음에 데이터를 analysis 하는 문제가 8에서 14% 나오고요. 요 실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실험을 자, 이거를 바꾸면 결과가 어떻게 달라질까? 요런 실험을 하고 싶으면 어떻게 실험을 설계하면 될까? 그거에 대한 문제가 20에서 26%가 나옵니다. 요 3, 4, 5, 6번을 중점적으로 유형별로 우리가 공부를 할 거예요. 와우, 이 숫자가 뭐냐면요. 제가 가지고 있는 1418문제를 유형별로 제가 다 나눠봤습니다. 자, 그랬더니 이렇게 문제가 또 새로이 소팅이 되더라고요. 자, 우리가 단원별로 문제를 풀었을 때와 그거를 다시 유형별로 문제를 나눴을 때, 이 문제를 내가 풀었던가? 애들이 한 번 풀었던 문제 기억을 못해요. 자, 이렇게 유형별로 나눠서 제가 또 풀릴 겁니다. 네, 그렇게 해서 각 유형별로 내가 어느 부분이 취약한지, 어떤 형식의 문제에 내가 취약한지 제가 단점은 보완하고 그리고 장점은 절대 실수를 허용하지 않게 더 완벽하게 기해 나가고 그래서 오답 노트를 다 작성하게끔 할 겁니다. 요 유형별 문제풀이가 진짜 필요해요. 왜냐하면 유형별로 MCQ를 자 1번부터 6번 유형으로 MCQ를 어떻게 내겠다, FRQ를 어떻게 내겠다 다 컬리지 보드에서
다 예고를 했거든요. 자, 예고를 했는데 이 자료를 바탕으로 수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별로 없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유형별로 제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을 다 소팅을 해서 교재를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4월 중에는 유형별 문제풀이와 오답 노트 작성을 할 것이고요. 자, 실전 모의고사 12회의 모의고사를 풀게 될 거예요. 자, 이렇게 다 준비를 해도 실제 시험에 들어갔을 때 시간 안에 푸는 연습이 다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시간이 모자랐다, 그래서 망했다, 이런 친구들이 몇 명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과감하게 내가 모르는 문제는 좀 패스를 하고 시간을 분배하면서 과감한 결단력 있게 문제를 풀고 다시 돌아와서 내가 몰랐던 문제들을 풀어내는 그런 시간 분배 연습들을 좀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에 파이널 특강 5월 중에 마지막 6시간 멱살을 잡고 끄는 그런 강의를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완벽을 기하자 5월에 2번의 마지막 파이널 특강이 있습니다. 자, 시간표를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모의고사 1회에서 12회까지 2번은 클래스 전체 수강생이 정해진 시간, 정해진 장소에 의무적으로 시험 감독 하에 실제 시험과 같은 분위기에서 2번 모의고사를 치르게 되고요. 나머지 모의고사는 제가 숙제로 드릴 겁니다. 그리고 혹은 학원에서 개별적으로 시간을 정해서 모의고사를 볼 수 있게 조정을 좀 해드릴게요. 자, 학생들의 모의고사를 제가 채점하고 성적표를 낸 거를 샘플로 보여드리고요. 자, AP바이오 유학생 시간표입니다. 3월 1일서부터 22일까지 월요일 날 시작해서 2주 동안 월요일서부터 토요일까지 12회를 다 듣게 돼 있고요. 마지막 5월 파이널 특강은 온라인으로 들어야겠죠. 자, 한국 시간으로 10시에서 1시 오전 시간에만 개강이 되어 있는데요. 자, 미국 동부, 서부 혹은 전 세계에서 동시에 접속해서 온라인으로도 들을 수 있게 오프라인, 온라인 병행할 예정이고요. 모든 수업은 BOD로 녹화를 하니 한번 결석하게 되면 BOD로 보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12회 중에 한 회라도 빼먹으면 그만큼 문제를 못 풀게 되니까 12회 전체를 통으로 수강하실 것을 제가 강력 추천해드립니다. 자, 외국인 학교 친구들 3월 20일 날 방학하는 친구들이 있고 3월 27일 날 방학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3월 20일 날 방학하는 친구들은 봄방학 때는 오전반만 있고요. 그 다음에 4월 중에는 오전 10시 반 그리고 오후 7시 반 두 반 중에 한 반 골라서 들으면 됩니다. 자, 그리고 테스트는 오전반은 8시부터 11시까지 시험을 보고 11시부터 1시에 리뷰를 하게 되고요. 오후반 친구들은 5시에서 8시까지 테스트를 보고 8시에서 10시까지 리뷰 수업을 하게 돼요. 이 12회 중에 2번을 그렇게 하고 나머지는 별개로 저랑 잡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free Q&A 시간이 있어요. 자, 요 8회에서 12회 저희가 유형별로 공부를 할 때 이때 각각 수업 때 의문이 가졌던 거, 또 앞에 스스로 공부하면서 질문하고 싶은 거를 매 수요일마다 총 4회 6시부터 8시까지 온라인, 오프라인 같이 해서 프리 Q&A 질의응답 시간을 가질 겁니다. 미리 제가 신청을 받을 거고요. 미리 질문을 받을 거예요. 그래서 다 같이 그 질문을 공유하고 고민해보고 그 다음에 부족한 부분들, 공통적으로 궁금했던 거 보강해 나가는 시간, 프리 Q&A 시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5월 파이널 특강은 5월 7일 금요일, 8일 토요일 요렇게 수업을 들어도 되고요. 아니면 5월 8일 토요일, 5월 12일 수요일 요렇게 수업을 들어도 됩니다. 5월 14일 금요일 날 AP 시험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 아니면 요거 둘 중에 하나를 들으시면 되고요. 시간은 여기 나와 있습니다. 자, 3월 27일부터 일주일 내내 봄방학 때 수업을 듣고 그 다음에 4월 달에 이어서 듣는 친구들 시간은 앞반과 비슷하고요. 3월 27일 때는 좀 봄방학하는 학교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전반, 오후반 이렇게 두 가지 반을 열었습니다. Q&A와 파이널 특강 동일하고요. 자, 그리고 나는 봄방학이 없다. 국내에 있는 특 먹고 다니는 친구들 봄방학이 없죠. 그런 친구들이나 좀 뒤늦게 합류하거나 봄방학 때 다른 학원 다니느라 AP바이오 준비를 못했다. 그런 친구들을 위해서 3월 14일부터 시작해서 토 1반을 제가 준비했습니다. 똑같이 12회로 제가 준비를 했고요. 일요일 클래스는 온라인으로만 수업을 하고 토요일 날이 온라인, 오프라인 병행합니다. 한번 시간표 보시고 구체적인 거는 또 문의해 주세요. 자, 프리 Q&A와 파이널 특강 똑같습니다. 자, SAT 바이오에 대해서 또 말씀드릴게요. 자, SAT 바이오 마지막 수업을 합니다. 이번 5월, 6월 한국에서 인터내셔널 마지막 SAT 바이오 시험이 있는데요. 아낌없이 모든 걸 오픈합니다. 전원
780에서 800 받을 수 있게 제가 책임지고 끌고 가겠습니다. 사실 작년 8월, 10월, 11월, 12월 시험이 어렵지 않았어요. 자, 이번에도 마지막 시험이기 때문에 어렵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때 학생들 전원 다 이 점수 받았습니다. 물론 처음 시험 보고 700점, 730점 받은 친구들이 있는데요. 그런 친구들 조금 더 준비해서 그 다음 달 시험 다 고득점 받았습니다. 자, 제가 12회로 이 클래스를 준비를 했는데, 자, 학교에서 안 배우는 Plant Animal Physiology 그 개념 파트가 있어요. 그 개념을 1회 하고 나머지 11회는 다 실전 모의고사 풀이 수업을 할 거예요. 총 37세트 3,000문제예요. 3,000문제를 제가 풀릴 겁니다. 좀 겹치는 문제들도 있어요. 막 너무 막 이렇게 하지 마세요. 자, 그래서 물론 12회를 다 들으면 개념이 한 바퀴 돌아가도록 이 모의고사 수업하면서 개념을 조금씩 하긴 할 거예요. 그런데 저는 개념이 전혀 안 끝나 있어요. 자, 개념이 전혀 안 끝나 있는 상태에서 바로 개념 한 회만 듣고 모의고사 들어가기 좀 부담스러운 친구들 있잖아요. 사실 저랑 겨울방학 때 개념 다 끝난 친구들 그냥 자연스럽게 이걸 들으면 되는데, 개념이 안 끝난 친구들은 제가 마스터 프랩 SAT 바이오 개념 인터넷 강의 찍어 놓은 게 있거든요. 그거를 지금부터 수강을 하셔서 좀 SAT 바이오 개념을 한 바퀴 끝낸 후에 이 클래스에 합류를 하면 더 좋겠다. 그거 추천해 드립니다. 자, 그래서 3월 22일부터 본방학하는 친구들, 3월 27일부터 본방학하는 친구들 12회 어떻게 수업을 들어야 될지 5월 시험 대비반 제가 써놨고요. 자, 혹시 SAT 바이오 대비가 어느 정도 되었기 때문에 4월 한 달만 딱 준비해서 5월 시험 볼 수 있는 친구들은 금토반 제가 준비해놨습니다. 그리고 AP 바이오 시험 보는 친구들 중에 AP 바이오 시험 전에 SAT 바이오를 먼저 치르고 싶은 친구들도 4월 달 금토반을 수강하고, 이건 좀 축약된 수업입니다. 수업을 하고 5월 시험을 보면 되겠어요. 자, 아니면 6월 시험 대비도 있습니다. AP 바이오를 5월 14일 날 끝내고 딱 3주 남은 기간 동안에 열심히 공부해서 6월 5일 시험을 대비할 친구들을 위한 클래스인데요. 금토, 수금토, 그러니까 일주일에 3번 정도 좀 집중적으로 하고 나서 AP 바이오를 했으면 SAT 바이오는 너무 쉬워요, 여러분. 자, 그렇게 해서 집중적으로 수업을 해서 6월 시험을 대비하는 클래스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우리 유학생 친구들 중에 물론 미국 시험은 없어졌지만 좀 일찍 귀국해서 6월 시험을 한국에서 치를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친구들을 위해서 오전 8시부터 10시 그리고 또 오프라인 온라인 병행할 수 있게 또 클래스를 준비했으니까 이 클래스도 여러분 또 keep in mind 해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수업은 비디오 녹화 후에 배부를 하니까 복습이 매우 용이하고요. 4월 주 1회씩 free Q&A 수업을 제가 열었다는 점, 그리고 매 수업 시간 전에 퀴즈가 있습니다. 그리고 숙제를 조교와 제가 꼼꼼하게 체크를 합니다. 그리고 유학생 친구들은 3월 달에 AP 수업, SAT 수업 12회가 다 끝나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4월에 까먹지 않게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자료를 제가 배부해 드리고요. 학생 제가 전체 대형 클래스지만 1대1로 카톡으로 개별 질문했을 때 제가 과외 선생님처럼 친절하게 다 답을 해 드립니다. 이러한 메리트가 있다라는 점 제가 말씀드리면서, 저도 학생 때 참 공부한 거에 비해서 성적이 좀 잘 나오는, 시험 성적이 좀 잘 나오는 학생 중에 한 명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전략을 세워서 접근을 하기 때문이었어요. 자, 그리고 시험 문제를 딱 봤을 때 출제자가 어떤 의도로 이 시험 문제를 냈구나, 이런 것들을 좀 파악하는 거를 좀 스릴 있게 생각하고 되게 희열을 느끼면서 시험을 봤던 학생이었습니다. 자, 그 시험을 전략적으로 접근해서 공부해서 좋은 성적을, 좋은 점수를 받는, 어떻게 보면 2달 남은 시점에서 시험 점수를 잘 받기 위한 그런 그런 공부를 제가 즐겁게 했던 것만큼 그 즐거움을 여러분들한테도 전달해 드리고 싶네요. 자, 그런 친구들, 그럼 우리 봄방학 때 만나 봅시다. 여기까지 제가 준비한 소개 영상은 끝났고요. 여태까지 경청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케이틀리 이호은이었습니다.